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이런 식의 이제 독립운동 라인과 그리고 국내와 이제 국외에서 있었던 부분 좀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국외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은 이제 1910년대보다는 그래도 단순해집니다. 1910년대는 지역별로 뭐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렇게 많았다면 1920년대부터는 순서만 외우시면 됩니다. 큰 전투와 어떤 시련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렇게 좀 순서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국외의 첫 번째 봉오동 전투부터 살펴볼게요.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로 이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1919년 3.1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국외에도 야 우리도 싸우자 막 국내에서 저렇게 만세를 부르고 이러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죠. 자, 그 뒤로 이제 큰 전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홍범도 장군, 뭐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 뭐 예를 들어 안모의 국민회군이라던가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이라던가 홍범도 외 주변의 독립군들 싹 모아서 대표적으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는 6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훈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배경으로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이 지니까 이제 만주에 군대를 더 진입시키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만주가 일본 땅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진입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작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일본 관련된 그런 관공서에 습격을 하게 하는데 그 습격을 이제 중국 마적단이 하게 합니다. 마적단을 돈으로 매수해서 습격을 하게 한 다음에 거기 뭐 태극기를 떨어뜨린다던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물건 뭐 한글 써 있는 뭐 무슨 물건을 떨어뜨린다던가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 마냥 조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이제 일본 군대가 거기까지 진입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빌미를 조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훈춘 사건으로 일본군이 이제 중국 쪽에 만주 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청산리 대첩 이제 엄청나게 또 우리한테 깨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자,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부터 이제 일어나게 됐고요. 북로군정서 김좌진 거기다가 대한독립군 홍범도 같이 만나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로군정서다. 자, 백운평 완루구 천수평 어랑촌 전투 되게 많이 나오죠. 저거는 백완어 이런 식으로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뭐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이 주변이 다 백두산 일대예요. 실제로 다 백두산 주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 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청산리 산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도에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위치가 좀 뭐 궁금하다, 헷갈린다 그러면은 백두산 주변이 청산리 전투고요. 두만강 쪽이 봉오동 전투 쪽입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 천산에서 백두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보복 일본이 바로 합니다. 간도참변이죠. 그래서 간도참변, 간도 일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다 불지르고 죽이고 불지르고 이랬어요. 그래서 간도참변으로 독립군들이 많이 탄압을 당했겠죠. 많이 죽기도 하고. 남은 독립군들을 모아서 서일이 이제 밀산부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독립군단, 아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었죠. 그 이제 잔류들을 모아가지고 군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독립군단을 이제 서일이 이제 이끌고 자유시로 밀산부로 갔다가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유시에서 백색군과 적색군이 싸우고 있는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소련이 되려는 그런 과정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적색군에 가담해서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적색군이 이기고 나서는 무장해제를 강제로 시키는 거야. 우리가 무장해제 하면은 얘네가 총을 쏠 수도 있으니까 싫다. 그러한 과정에서 좀 희생이 있었던 자유시 참변이 있었다.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적색군이 이제 우리에게 무장해제를 요청한 것도 있었지만 내부 분열도 좀 살짝 있었어요. 어쨌든 자유시 참변, 그 다음에 삼부 결성.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3부로 독립군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자. 이 3부는 자치정부적 기능도 하고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너무 머니까 행정적인 살림살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군대까지 그런 식으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3, 4, 5거든요. 1923년부터 1924년 1925년 뭐 연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참의부는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해서 임정 직속입니다. 육군이 주만
만주에 존재하고 있는 참의부다. 그래서 이 참의부는 임시정부 직속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25년 미스협정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925년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 국외에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소탕했던 건 미스의 협정입니다. 이것은 일본 경무국장 미스야와 그때 당시 군벌이라는 장쩌린하고 둘이 맺은 것인데, 야, 두당 얼마씩 줄게, 독립군들 넘겨, 이런 게 미스야 협정이에요. 그래서 미스야 협정은 일본인 미스야와 만주의 장쩌린 이 군벌하고 맺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막 중국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이거 넘기면 자기한테 돈 떨어지고 막 이런 거니까 막 이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부 통합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를 원래는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두 개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북만주 쪽은 혁신의회, 남만주 쪽은 국민부. 자, 혁신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김좌진, 지청천이 들어가는데 김좌진은 좀 이따 죽어요. 어쨌든 지청천. 자, 국민부 같은 경우에는 양세봉.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인물을 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다음 30년대로 넘어가면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배울 겁니다.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양세봉이 이끄는 뭐 그다음 저기 국민 조선 혁명군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예요. 요거는 다음에 배울 거지만 간단히 필기를 해두면 한국 독립군.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국민부에서 이끄는 군대의 조선 혁명군. 이들이 중국의 군대와 만나가지고 30년대에는 한중연합작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적도 일본, 우리의 적도 일본 이렇게 되면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20년대 정도까지만 좀 보실 거기 때문에 다시 국내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이 됩니다. 이광수와 최린 같은 이제 좀 자치론을 주장을 하면서 타협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이론이야.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니까 왜 이렇게 일본하고 적이 되려고 하느냐. 이게 좀 싸우려고 하고 폭력적인 이런 식의 독립운동은 국내에선 할 수가 없다. 어차피 탄압만 당하잖아.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고 우리도 뭔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권을 좀 얻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오케이. 막 이런 느낌이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타협적인 민족주의로 또 나눠지는 일부 사람들이 있고, 이쪽은 자치론을 주장을 하면서 약간 친일화되는 거죠.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뭐 이광수라든지 최린 같은 이런 인물들, 이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반민특위에 이제 실제로 저기 소환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아니다. 타협하면 끝도 없다. 끝까지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상제와 같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자,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들이 나중에 사회주의와 손을 잡고 신간회를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농민 노동운동이 이제 1920년대에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약간 좀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뒤에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이루어지고 막 레닌이 각 지역에 막 이런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 막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사회주의는 농민과 노동들의 이런 조합을 만들고 농민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식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걸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이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조합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주도를 하게 돼요.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자, 근데 이것을 일본이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했죠.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자, 뭐 국채의 변역을 꾀하는 자 탄압하겠다. 치안유지법. 자, 그래서 각종 쟁의가 일어나는데 노동쟁의와 농민운동, 농민쟁의, 노동쟁의 한 개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농민운동 쪽은 암태도 소작쟁의, 소작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농민운동이죠. 자, 그리고 노동운동 쪽은 파업이죠. 노동자 파업, 그쵸? 원산 총파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사건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암태도는 지금 그 신안염전 그쪽 신안암태도에서 식민지주 그 문제철이 진짜 너무 심하게 소작료를 거둔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을 거뒀대. 그 60% 정도를. 그럼 뭘 먹고 살아?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100가마가 나오면 나는 40가마 가지고 주인한테 60가마 주는 거야.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결국 암태도에서 소작쟁이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3분의 1 가량으로 줄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 자, 그 다음에 조선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이 만들어지는데요. 1927년, 1927년입니다. 자, 이것이 원래 이제 농민과 노동이 노농총동맹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산총파업. 원산총파업은 라이징선이라는 이제 석유 관련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서 일본인 간부가 조선인 노동자를 뺨을 때리고 막 폭행을 해가지고 다 일어난 게 원산총파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간의 설명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민족주의 중에서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건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상제와 같은 그런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들이 처음으로 접촉을 하게 된 건 60만세 운동이에요. 바로 순종의 장례일 때 1926년 60만세 운동 때 이들이 이제 접하게 되면서 얘네들 손잡을만 한데 대화가 좀 통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이 60만세 운동이 일본에 발각이 되면서 학생들 위주로 좀 하게 되면서 크게 이게 성공을 못했어요. 안 되겠다. 좌우가 합작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이상제가 먼저 조선민흥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일부 사회주의 몇 명하고만 일단 손을 잡았어.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사회주의 단체였던 큰 단체 정우회에서 선언을 한 거야. 이 민족주의 계열도 그것이 약간 좀 타락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랑은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에요. 그래서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신간회. 신간회와 신민회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둘 다 만들어진 연도는 7로 끝나지만 신민회는 1907년 일제강점기 전에, 근데 신간회는 1920년대라는 거죠. 일제강점기 1927년에.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그런 추진 결과 좌우합작 단체로 만들게 되었고 이상제가 이제 회장이다. 그때 이상제가 조선일보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사장으로 이 조선일보가 신간회의 또 기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추구한다. 우리는 기회주의자를 절대 배격한다. 요거 기회주의자를 배격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친일파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박쥐 같은 타협적 민족주의다.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배격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국의 지회를 만들고 그리고 자매단체로 근우회도 만들었습니다. 근우회도 은근히 잘 나와요. 신간의 자매단체 근우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들 단체도 좌우합작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합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뭐예요? 그 기차 안에서 여학생 한국 여학생을 막 희롱하니까 그 사촌 동생이 야 하지마 그랬더니 막 어쩌라고 막 일본말로 약 올리고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한일 학생이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한국 학생만 검거를 하는 거야. 완전 열받지. 그러니까 이제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퍼지게 되고 학생들이 막 다 학교 안 가고 동맹 휴학하고 그랬던 사건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간에서 보낸 거예요. 얘네들 억울할 만하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고 3.1운동 이후 민족 최대 운동이었다. 1919년 1919, 10년 뒤 1929. 그래서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민중대회를 계획했다. 그렇지만 신간에는 결국 해소라는 건 긍정적으로 해산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제 코민테른의 지휘로 코민테른이라는 거는 소련에 있는 그런 사회주의 특정 기관이에요. 코민테른에서 지시를 했어요. 야, 너네 신간회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우파야. 점점 너네 밀리고 있어. 안 되겠다. 우경화됐다라고 하거든요. 우파가 장악하고 있고 너네 그냥 따로 나와서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라고 해요. 해소하라고. 그래서 결국 코민테른의 지시로 1931년에 해소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간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 뭐냐면요. 다음 중 신간회가 지원하지 않은 것은? 자, 위에 있어요. 원산총파업은 지원했어요. 1929년이니까. 하지만 암태도 소작쟁이는 지원할 수 없다. 왜냐?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졌는데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으로 이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은 이상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지원 못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력 양성운동 한번 쭉 보실게요. 자, 실력 양성운동은 이건 다 1920년대예요. 물산장려운동도 1920년대 초,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1920년대 초, 문맹퇴치운동만 1920년대 말, 30년대 초로 넘어가는데요. 물산장려운동은 평양과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1920년이 되면 회사령도 없어지고 1923년에 관세가 폐지되면서 엄청나게 일본 기업이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게 면직물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광목회사가 있었는데 일본 기업이 진출하면서 메리아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메리아스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메리아스 입어보시지 않았나요? 그 이제 메리아스면이라고 해서 보들보들한 옷이고 이제 네이예요, 네이. 그 메리아스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난닝구도 아니고 나시. 그러니까 나시도 일본말의 영향이죠. 민소매. 남자분도 민소매 입고 와이셔츠 입고 여러분 어렸을 때 입어봤잖아요. 근데 그러한 메리아스가 막 들어오면서 일본 게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재질도 좋고 우리 거 사용하자. 다소 재질이 좀 껄끄럽다 하더라도 우리 거를 사용해야 우리 기업이 결국 성장한다.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 것 사용하자 이런 식의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를 했어요. 평양에서 물산장려회도 만들고 막 이런 여성들 뭐 토산 애용 부인회 뭐 이런 자작회 이런 거 막 만들어지면서 막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하지만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은 좀 다소 비판을 했어요. 왜냐면 이 일부 그런 악덕 기업 악덕 그 상인들이 국산품만 막 사니까 국산품이 요거 하나 남았어 하면서 비싸게 팔기도 하는 거예요. 뒤에 막 쌓아놓고 가격을 막 올려치기도 하고 실제로 너무 물가가 폭등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야 이거 니네 물건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각종 미사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부르주아 운동이다.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이제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어요. 학제, 동일. 자, 그럼 대학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고등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들도 좀 어려운 고등교육이 필요하고 일본이 사실 뭐 우미나 교육으로 막 고등교육을 잘 안 시켰거든요. 대학을 만들자. 우리 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듭니다. 이상제를 통해서 조선교육회에서 주도해가지고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드는데 하지만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데 대학이 무엇이 중요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만 그렇게 모금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수해에다가 가뭄에다가 막 그런 것도 있어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또 일본이 방해를 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야, 니네 그럼 대학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맹퇴치운동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 뭐 이런 식의 포스터 나오면은 문자보급운동 조선일보고요. 자, 그리고 뭐 분화로도 운동도 있습니다. 분화로도 운동은 민중 속으로 다 같이 분화로도 이러면서 이제 그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것은 또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요. 이제 농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농촌에 가가지고 농촌 생활을 좀 개선을 하면서 뭐 위생 상황도 좀 개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쪽에서 야학을 열어가지고 이제 교육도 하고 농촌 속에 가서 농촌 계몽 운동이다. 이것이 바로 분화로드 운동이다. 문맹퇴치 여기서는 문자보급 분화로드 요거 두 개 기억해 두시고 신문하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문자보급은 조선일보, 분화로드는 동아일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각종 사회운동까지 정리해보고 끝내도록 할 건데요. 각종 사회운동은 학생운동,
대중운동, 뭐 의열투쟁, 뭐 민족문화수호운동, 문화파트까지 같이 할 건데요. 일단 학생운동은 1920년대 학생운동은 아까 다 언급이 됐어요. 60만세 운동과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자, 60만세 운동은 누가 죽었을 때? 순종의 인산일에. 고종의 인산일에서는 3.1운동, 60만세 운동은 이제 순종의 인산일. 이왕이라고 나와요. 이왕. 그래서 이왕, 뭐 이왕이 죽었을 때 이왕의 국장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순종입니다. 자, 그리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이때 처음 만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11월 3일인데요. 그때가 이제 학생의 날이 됐죠. 한일 학생이 충돌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차별, 이런 한국 학생의 그런 차별 때문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 최대의 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대중운동으로 넘어가면 소년운동 잘 나와요. 바로 소파 방정환. 자, 천도교 쪽에서 소파 방정환이 이제 천도교 소년회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죠.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었다. 특히 이 천도교는 잡지 천국이에요. 이런 어린이, 개벽, 뭐 나중에는 뭐 그 신여성, 뭐 아니면 별건곤 이런 식의 잡지를 많이 만들었던 데가 또 천도교입니다. 자, 여성운동은 근우에 있었죠. 신간회 자매단체 근우회, 여성단결 근우라는 잡지도 만들었다. 좌우합작 여성단체다. 형평운동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형평운동은 저울형, 저울처럼 양팔 저울처럼 평등하게 직업차별하지 말아라.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줘라 라고 주장했던 게 형평운동입니다. 조선형평사라는 그런 기관을 진주에서 만들고요. 진주에서 이학찬이 주도를 했고 백정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 이런 식으로 그 등본에 직업을 기재하는 걸 없애라. 이 직업 때문에 차별받는다. 그래서 백정차별 금지. 이게 조선형평사 1923년. 자, 의열단으로 넘어갈게요. 의열투쟁. 자,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져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한테 부탁해서 우리는 폭력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선혁명선언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의 포인트는 강도, 그리고 오로지 혁명을 통해서 폭력,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강도 일본이 우리나라 뭐 허락받고 국권을 빼앗았냐. 갑자기 뺏어간 것이니까 우리도 두드러 패야 된다. 집안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대화로 나눠요? 아니지. 때려야지. 쫓아내야지. 오로지 우리는 폭력, 투쟁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도가 중요해요. 강도 일본. 자, 그래서 각각 이제 의열단 활동을 하는데요. 부산에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건 박재혁, 박부, 비읍. 자,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에 던졌으니까 가장 메인 건물이야. 그러니까 상을 줘야 돼. 상조, 조선총독부. 자, 그 다음에 김상옥은 종로인데요. 이건 여러분만의 좀 암기 꿀팁을 좀 알아둬서 이렇게 좀 인물과 건물을 좀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종로경찰서에 갇혀지면 주로 서대문형무소로 끌려가거든요. 종로경찰서가 독립운동가들 색출하는 또 대표적인 또 경찰서였어요. 종로경찰서 옥, 서대문으로 간다. 옥, 종로에 잡히면 옥으로 간다. 자, 김제 잡은 도쿄궁성, 그 이준교라고 하는 니주바시 그 이준교에다가 폭탄을 던졌는데 안타깝게도 또 일왕이 죽지 않았네. 섭섭하다. 김지섭, 그 다음에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부동산 회사고 그 부동산을 사는데 돈을 빌려줬던 그 은행이 식산은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석주, 나동 이렇게 오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나중에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의열단이 이런 식으로 의거 활동을 막 20년대 하다가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군대를 만들려면 간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들기 전에는 이제 황포군관학교라고 해서 요 중간에 그 황포도 맞고 황푸도 맞아요.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기도 했다. 그래서 간부를 형성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국민당 장제스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도 설립해요. 그래서 독립군을 양성을 했고 이 결과 이게 중요하죠. 1938년 조선의용대 만들죠. 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이거 아주 한능검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부대죠. 중국 관내 최초, 남의 나라에서 최초로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선의용대 1938, 1940, 1940년이
한국강복군 임정의 군대, 그쵸?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자, 그다음 민족문화수호운동 보겠습니다. 자, 국어 연구와 관련해서는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1921년에 만들어졌는데 조선어 연구회가 유일하게 한 거지. 각야날. 이거 말고 뭐 한글 잡지도 만들고 그랬지만 이 조선어 학회랑 겹치니까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는 각야날 이것이 이제 한글날의 전신이 됐고 잡지 한글을 만들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때 카프 문학이 발달하는데 카프 문학은 1925년으로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식의 이제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급의 투쟁을 강조하고 약간 서양의 이런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약간 까칠하게 비판적으로 쓴 문학이에요. 카프 문학.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는 신채호와 박은식 살펴보시면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사 연구초에서 난가사상을 강조했고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특히 무슨 그 고려의 어떤 사건을 되게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이라고 했죠? 바로 땡땡의 서경천도운동. 그렇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입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서 만약에 묘청이 이기고 김부식이 졌더라면 우리는 더욱더 진보적이고 저기 막 좀 급진적이고 그리고 막 난가사상이 있는 막 그런 식의 나라가 됐을 텐데 보수적인 김부식이 이겨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이 1000년 내 제1대사건이다라고 평가했고요.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뭐 그런 식으로 역사를 표현을 했고 박은식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 나라 자체는 틀이다. 하지만 역사는 신이다. 정신이다. 역사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국혼을 잃지 않은 것이다.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는 국혼이다.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통사의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래서 주로 근대사 위주로 연구를 했다.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대사, 조선 상고사, 연구초, 이게 조선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연구초, 삼국시대의 연구라던가 그런 식으로 삼국이나 고려시대 이런 식으로 고대사 연구를 많이 했다. 자, 그 다음에 예술 부분에서는요. 나온규의 아리랑이 바로 1926년으로 역시 20년대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아리랑도 이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다.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단성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 정리를 좀 하시고요.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오동부터 해가지고 쭉 순서 봉오동, 청산리, 간도참변, 대한독립구단이 인동하고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그리고 나서 3부 결성하려고 했고 미스의 협전 반드시 암기한다는 것만 찍는다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미스의 협정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돼요. 봉오동, 청산리,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미스의 협정 그렇게 그리고 나서는 3부 통합운동을 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신간회가 만들게 된 그런 배경들 60만세 운동 이후로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신간회 만들어졌다. 그리고 20년대에는 물산장려 밀리대학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이렇게 실력 양성운동이 막 있었고 각종 학생운동에서는 자 여기 60만세 운동 1920년대 2개 26, 29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대중운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천도교, 소년운동, 어린이날 만든 소파 방정환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우회, 그리고 형평운동 너무 중요하다. 색깔 컬러풀한 거 위주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의열단 조선혁명선언 너무 잘 나옵니다. 1923. 자, 조선혁명선언은 이것을 발표했던 그 타이밍이 또 신채호 선생님이 많이 화가 났던 타이밍이에요. 국민대표회의, 그 임정에서 국민대표회의 있었던 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어 연구 관련해서는 조선어 연구의 각야날, 역사, 신채호, 박은식. 혹시 다른 그 인물이 나오게 된다면 정인보는 문일평은 조선심 그 정도만 심플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나온규 아리랑도 20년대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